포항 C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뉴스 입데이 시간입니다. 박정로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정로 기자. 네,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경북도 동부청사에 매주 근무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요? 네. 경북도가 공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도지사 일정을 살펴보면은요. 지난 6월에서 8월 석 달 사이에 이 지사는 포항에 있는 동부청사에 단 사흘만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무한 사흘을 보면 이 지사는 지난 6월 15일 경북도 동부청사 기공식에 참석을 했고요. 다음 날에는 동부청사에서 KT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을 했고 이후에 미래 일자리 자문위원회 위촉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단 세 네. 번입니다. 그리고 7월에는 동부청사에서 근무한 기록이 아예 없고요. 음, 8월에는 25일경 동부청사에서 화상회의로 연 지역 현안과 분권 자치 컨퍼런스에 참여한 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석 달 사이에 세 번만 이렇게 참석한 건데, 이 지사는 도지사가 되면서 동부청사에 매주 한두 차례는 오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에 당선이 됐는데요. 네. 당선된 뒤에 포항에 있는 환동해 지역 본부를 부지사급 본부장을 두는 도청 음, 제2청사급으로 격상하겠다. 네. 이런 약속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 주에 한두 차례는 이곳에서 꼭 근무를 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경북도는 이 지사가 동부청사에 비공식 방문한 횟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례를 보면은 포항 수해 피해 현장이라든지 뭐 이런 큰 음, 이슈가 있는 현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제외하고는 큰 행사에 얼굴 비추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은 네. 제2청사 근무 사례가 거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경북도청 측은 뭐 공식 방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일정으로 포항이나 인근 지역을 방문하면 동부청사에서 근무한 거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음, 다른 지역을 다니면은 동부청사에 들른다. 그래서 영덕과 경주 등에 가는 일정도 음, 동부청사에서 근무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정에 포함을 시킨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동의 지역본부에 부지사급이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사급은 1급인데요. 음, 지금 현재 환동해 지역 본부장에는 2급이 계세요. 그 네. 이사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사급을 근무하도록 하겠다는 당초 그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본부장 자리가 1급이 되면은 본부의 뭐 위상이라든가 예산 확보 등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도내 인구수를 보거나 아니면은 포항의 뭐 산업 경제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지역의 위승과 그 위상과 비중이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당연한 이런 내용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2층사가 건립 중에 있고요. 향후 완공이 된 후에 조직이 확대되고 근무 인원이 확대된다고 해도 향후에 부지사급이 올지 네. 근무하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음, 여기에 대해서 그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도지사 운신의 폭이 좀 많이 줄었다. 네. 이래저래 뭐 다니기가 좀 불편하지 않느냐. 그래서 외부에 많이 못 다닌 점은 인정을 한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지켜봐 네.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도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그렇게 자주 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 상황에도 뭐 환동의 본부를 자주 찾은 거는 아니에요. 도지사 출마 공약으로 경북 동해안에 대한 거대한 그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자주 음, 찾겠다라고 당시에 큰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네. 조금 전 언급했듯이 포항, 경주, 영덕, 울릉, 울진 등 이게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형 사업 행사, 큰 행사 외에는 찾은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예요. 네. 때문에 지역 현안 사업들을 경시하고 지역 민심을 홀대하는 것이 음, 아니냐 이런 빈축을 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대선 얘기로 넘어가 보죠.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예비 후보들이 TK 지역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들이 잇따라서 포항을 방문했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방문한 예비 후보가 추미애 후보인데요.
지난 월요일에 TK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서 포항과 경주를 방문을 했습니다. 네. 포항에서는 평생 학습관에서 포항 지역 당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초반에는 이재명 대세론이 있었지만 세종 충청에서의 3위를 하면서 상승 기류를 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고향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부터 역전의 발판을 마련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초 후보는 경선 초반 대세로는 추세를 볼 때 이후는 달라질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국정은 거시적 안목이 중요한데 자신은 입법, 사법, 행정을 골고루 경험한 유일한 후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 후보인 박용진 국회의원이 다녀갔는데요. 영일만대교 건설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포항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박 의원이 한 말을 들어보면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예비 후보가 돈을 나눠준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한마디로 양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네. 본인 같으면 미래와 청년을 생각하는 정치인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을 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당내 다른 예비 후보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포항 영일만 대교 사업을 채택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포스텍 중심의 연구 의대와 병원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데는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네.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 단일화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생각이 없다.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 후보도 이번 주 포항과 경주를 방문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이번 주 토요일 정오에 포항 죽도시장을 약 1시간 정도 머무를 예정인데요. 네. 시민들과 상인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후에 오후에는 경주 중앙시장으로 이동을 해서 그 시민들과 상인 지지자들을 만나서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고요. 네. 온 김에 지역 표심에 눈도장을 확고히 찍겠다는 각오입니다. 네. 또 홍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여야 전체 대선 예비 주자들 중에 선호도가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후보예요. 네. 그래서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후보를 맹렬히 추격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역에 와서 어떤 바람을 일으킬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정세균 예비 후보도 최근 TK를 방문해서 대구 경북 공약을 발표했는데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네, 정세균 예비 후보도 지난 월요일 TK를 방문을 하면서 지역에도 다녀갔습니다. 네. 정세균의 대구 경북 플랜을 제시를 했는데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적극 지원하겠다. 네. 그리고 KTX 구미역도 신설하겠다. 그런가 하면 연구 창업 주거가 결합된 SK 스마트 코리아 밸리를 조성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혁신 원자력 기술연구원과 중수로 해체 기술원을 설립을 해서 원자력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포항과 구미 경산의 대학과 기관의 역량을 모아서 혁신 거점을 구축을 하고 동해안 대교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등도 건설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해서 대구와 경북권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대구 경북에서 그리고 오는 주일 12일에는 강원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 이때이 박정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